최근에 포스코홀딩스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전해드릴 주요 내용 먼저 짚어볼게요. 먼저 리튬 사업인데요. 지난 밸류데이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죠. 앞서서 우리 리튬 사업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 니켈 및 리사이클링 사업도 지난 밸류데이에서 밝힌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인데요.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평가를 해보고요. 앞으로 주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리튬 사업입니다. 리튬 사업 자세히 좀 볼게요. 올해까지 4.4만 톤, 그리고 2030년까지 30만 톤 생산 캐파를 갖추겠다라고 포스코홀딩스는 작년에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획이 올해 밸류데이에서 대폭 축소됐습니다. 올해 많이 내려갔고요. 내년에도 차이가 꽤 있죠. 26년부터 초과하기 시작해서 2030년에는 크게 초과한 42만 톤까지 그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올해 내년 이렇게 크게 좀 줄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2030년까지 저렇게 또 크게 증가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좀 있는데요. 북미 비전통 원료라고요. 유전 지열 염수 같은 것들이 있고 점토 리튬 등이 있습니다. 온갖 것에서 정말 다 긁어 모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작년에는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고요. 또 지금까지는 호주의 필바라사와 광산사 협력이 있었잖아요. 캐나다 광산사가 추가됐습니다. 이 새로운 또 협력하는 광산사가 있어서, 그래서 2030년에는 작년에는 30만 톤이었는데 올해 밝힌 거는 42만 톤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런데 올해와 내년은 작년에 밝힌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작아요. 이런 일은 사실은 사업 추진하면서 비일비재하죠. 처음에는 사실 잘 모르고 그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을 것 같고요. 해보니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근래 들어서는 좀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됐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저런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땐 그 생산 능력이 확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생산 캐파를 가지고 실적을 얼마나 낼 것인가, 그 발표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2022년, 2023년, 파란색이 2022년이죠. 그리고 2023년은 빨간색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내년, 내후년 좀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러면서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격은 톤당 3만 톤 가정을 했고, 환율은 달러당 1235원으로 생각했다라고 포스코홀딩스는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30년을 보면 그 캐파는 30만 톤에서 42만 톤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41% 증가를 했는데, 근데 매출 차이는 얼마 안 돼요. 이거 왜 이럴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 답은 바로 가동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캐파를 공장을 완성한다고 해서 바로 100% 다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그 캐파가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2030년에 그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밝힌 내용은 그 캐파를 100%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밝힌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2030년에 87%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사업이 정교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률의 차이로 2030년에 그 캐파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만 매출 차이는 그만큼은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리튬 사업은 이 정도 볼게요. 자, 다음은 니켈과 리사이클. 먼저 니켈 보겠습니다. 작년에 밝힌 게 올해 2만 톤, 내년에 10만 5천 톤, 그래서 26년에 15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올해 밝힌 내용은 역시 니켈 사업도 작년에 밝힌 것 대비 상당히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같습니다만 내년에 4만 톤으로 크게 줄고요. 25년에 좀 캐치업을 하고 26년부터 좀 비슷해지는데요. 30년에는 그래도 2만 톤 더 늘어서 작년에 밝힌 것에 비해서 2만 톤 더 늘어난 24만 톤까지 그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엎치락뒤치락한데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포스코홀딩스가 광양에 그 니켈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올해 2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갖는 공장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24년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26년에 7만 톤, 30년에 9만 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광양에요. 포스코홀딩스가 중국의 CNGR이라는 회사 있죠. 니켈 합작사를 포항에 짓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각할 때는 24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연돼서 25년부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하다 보니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 것 같고요. 뭐 이런 사업 추진하다 보면 늘상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25년으로 이 5만 톤 정도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차이로 보면 약 5만 톤이 나오기 때문에 CNGR과의 합작사가 좀 늦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CNGR과 또 전구체 합작사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구체에 니켈이 있죠. 그래서 이 니켈까지 그 생산 능력에 포함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전구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CNGR과의 전구체 합작사를 통한 니켈 확보량은 이 니켈의 생산 능력에는 포함되지만 니켈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포스코홀딩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매출은 얼마나 올릴 것인가? 앞서서 CNGR과의 전구체 합작사를 통한 니켈 양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역시 작년 발표 대비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 캐파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6년까지 1조 1천억 원 예상이 되고요. 2030년 거의 따라잡아서요. 작년에 얘기한 것은 4조 2천억 원입니다만 올해 3조 8천억 원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니켈 사업 다소 지연된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사업 초기로 그 내용이 좀 정교하지 못하다, 숫자들이 좀 정교하지 못하다라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앞으로 점차 정교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다음은 리사이클 사업 좀 볼게요. 리사이클은 폐 배터리를 수거해서 잘게 부수고 화학 처리해서 그래서 결국 거꾸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배터리로부터 추출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각광받는 그런 사업인데요. 올해 밝힌 내용은 2026년까지 2만 9천 톤 확보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2030년까지 리튬 3만 톤, 니켈 3만 톤, 코발트 1만 톤에서 총 7만 톤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리사이클 사업으로부터 확보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리튬 가격은 톤당 3만 톤, 니켈 가격은 톤당 2만 톤, 코발트 가격은 톤당 3만 톤으로 생각을 했고요. 환율은 1235원으로 일원화해서 앞으로 환율이 계속 변하겠지만 가격도 물론 변하겠지만 이렇게 가정을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사업들 그래서 평가가치 얼마야? 밸류에이션 해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요, 전통적인 철강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철강 업체들은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해요. 이 자산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덩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매출도 그만큼 비례해서 커지고요. 그만큼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철강 사업은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의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실적 좋아지고요. 경기가 나빠진다, 실적 나빠집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이만큼이니까 PBR 멀티플 얼마 적용해서 목표 주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해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신사업들 많이 벌렸죠. 2차전지 소재 사업 많이 벌리면서 이 2차전지 소재 사업의 가치만 추가하는 뭐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을 기존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평가는 신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의 그 가치를 각각 다 평가를 하고요. 그 총합이 이 회사의 최종 가치다라고 하는 Sum of the Part, SOTP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은 EV EBITDA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EV EBITDA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EBITDA분의 EV로 정의됩니다. EBITDA는 현금 창출 능력을 의미하고요. EV는 기업 가치예요.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이 2배야. 그렇다면 기업 가치도 2배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게 결국 같은 수준으로 기업을 평가한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영업이익, 감상비 더해서 현금 창출 능력을 도출하고 EV EBITDA 멀티플이 업계 평균 얼마다 하면 그 멀티플을 곱해서 EV, 기업 가치를 도출하게 되죠.
포스코홀딩스는요, 철강 그리고 자회사 같이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리튬, 니켈, 리사이클링 사업들이 있어요. 이 각각의 사업들을 다 각각 평가를 하고 총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사업입니다. 올해 다 갔죠. 그래서 내년 말 실적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내년 말 현금 창출 능력 6조 3천억 원 평가됩니다. 영업이익에 감상비 더했다라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024년 철강 업체 평균 EV EBITDA 멀티플 3.5입니다. 곱해서 22조 1천억 원 철강 사업 가치 도출됩니다. 다음 자회사 가치인데요. 자회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밝힌 것 외에도요. 앞서서 소개해드린 사업들 다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자회사들은 사업 가치로 편입이 되니까 그 회사들은 제외하고 사업 가치로 평가되지 않은 자회사들을 평가해서 자회사 가치를 반영해 보겠습니다. 상장사는 퓨처엠, 인터내셔널, DX, 엠텍, 스텔리온들이 있고요. 이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꽤나 올랐어요. 특히 퓨처엠과 인터내셔널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사 자회사 가치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그 평가 가치가 올라갔고요. 상장사들의 평가 가치는 시가총액의 지분율을 곱하고 그리고 자회사 상장한 자회사들의 그 가치는 지주사 할인을 하죠. 양쪽에 다 그 평가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지주사 할인 50%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각각 했고요. 그리고 비상장사는 건설이 있습니다. 건설은 장부가에다가 지분율 곱하고 업계 평균 PBR 곱해서 가치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자회사 가치 총 20조 도출됩니다. 일전에 자회사 가치 평가했던 것보다 상당히 올라갔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리튬 사업 가치입니다. 2030년까지 그 사업이 상당히 가시적이죠. 포스코홀딩스는 2030년에 에비타 현금 창출 능력 8조 5천억 원 하겠다라고 그 목표를 밝혔는데요. 이 숫자를 사용하기로 하고요. 다만 2024년 기준으로 이 8조 5천억 원을 환산해 봅니다. 앞서서 철강 가치도 2024년 실적 기준으로 했잖아요. 다 통일해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8조 5천억 원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이 됩니다. 그 중요한 할인의 요인은 바로 금리이고요. 그래서 4조 5천억 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에비타 현금 창출 능력 4조 5천억 원으로 평가했고요. 그리고 2024년 주요 광물업체 평균 EV 에비타 멀티플 6 적용을 해서 리튬 사업 가치 27조 도출됩니다. 앞서서 우리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가치를 평가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23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2030년에 실적 기준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밝힌 것 대비 올해 그 실적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일전에 리튬 사업 가치 평가한 것보다 상당히 그 가치가 올라갔고요. 다만 이 사업 역시 자회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분들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포스코 아리엔티나 지분 100% 가지고 있고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82%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통 자원 투자 있죠? 100%로 가정을 하고요. 이 지분율들을 각각의 캐파들 있죠. 이 캐파비로 평가 가치를 나누고 그 평가 가치의 지분율을 곱해서 이 기업 가치를 도출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라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지분율을 반영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치 27조 원의 지분율을 반영을 해서 결국 24조 4천억 원의 사업 가치가 도출됐습니다. 다음은 니켈 사업 가치 평가를 해볼까요? 역시 2030년 현금 창출 능력 7천억 원이다라고 포스코홀딩스는 밝히고 있고요. 24년으로 환산을 하면 3,7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24년 주요 니켈 업체 EV 에비타 멀티플 평균 5 적용을 해서 기업 가치 1조 9천억 원 도출되고요. 그런데 이 니켈 사업 역시 자회사들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CNGR과의 합작사 있죠. 이거는 60%의 지분을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1조 9천억 원이 1조 6천억 원으로 그 지분을 반영한 결과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니켈 사업 가치 1조 6천억 원 도출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기업가치 68조 1천억 원 도출됐습니다. 여기에 순차익금을 빼야 되는데요. 시가총액에 순차익금을 더한 것이 기업가치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가치에 순차익금을 빼야 우리가 목표하는 시가총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시총 60조 6천억 원 도출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시총 나왔습니다. 총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주가는요, 72만 원 나옵니다. 앞서서 우리 포스코홀딩스 목표주가 50만 원대였는데요. 상당히 올랐어요. 그 주요 원인은 니켈 사업 가치가 상당히 그 평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24년 실적 기준입니다. 올해 벌써 9월이에요. 올해 다 갔으니까 이제는 2024년 실적 기준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대비 목표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목표 주가 그리고 현재 주가 좀 비교를 해볼까요? 9월 1일 주가 기준 시총 47조 원입니다. 기업가치 68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현재 주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평가를 해보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 현재 주가가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주가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얼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주가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그 주가를 절대로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그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고 평가된 결과가 바로 목표 주가입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은요, 그 가치를 상당히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또 많이 봅니다. 시장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변하는데요. 우리는 목표 주가를 현재 가격과 비교를 해서 목표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다, 그렇다면 저평가됐다. 목표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높다, 그렇다면 고평가됐다라고 평가하는 현재 주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그 가치의 가격은 수렴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도출해 보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현재 주가 평가해 봤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의 의미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